안녕하세요.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래밍. 이번 영상은 6장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장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사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그냥 C++ 스레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C++로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스레드에 대한 설명. 스레드에 대한 설명은 뭐 이거 위에 잭을 위에도 아마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운영체제 이런 거 공부하셨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스레드가 어떤 건지, 스레드의 장점이나 단점. 스레드는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스레드 우리가 어떤 스레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게 스레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컴파일 할 때 이게 에러로 나오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 스레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는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어떤 스레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때서야 나오기 때문에 뭐 때로는 운 좋게, 운 좋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의 부하가 작게 들었을 때,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즉 요청 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하가 작아질 테니까 이 스레드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덜 드러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하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스레드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이제 사용하시면 사실 이 내가 만든 이 서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100% 장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오류가 있어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사실 이 동기화, 이게 디버깅 어려움이죠. 사실 이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 동기화 문제. 그 동기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동기화 문제를 안 나타나게 하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공유객체에 락을 걸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좀 사라지죠. 그래서 락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동기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때로는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스레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교착 상태도 빠지면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보통 교차 상태에 이 데드락이 빠지면 보통 나오는 영향이 뭔가 프로그램 죽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CPU를 많이 쓰지도 않은데 프로그램이 멈춘 것처럼 돼 있을 때, 그럴 때 대부분 교차 상태,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라고 좀 많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게임 서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게임 서버 만드는 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보면. 그래서 클라이언트 연결 관리, 즉 이 부분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데 당연히 스레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로직 처리할 때도 스레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대부분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요. 그러니까 I/O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게임 로직 처리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 작업까지 처리하면 상당히 어, 문제가 생깁니다 보면.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게임 로직 처리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은 이런 부분도 있죠. 주기적으로 타이머, 이벤트, 세션 관리하는 거. 타이머 이벤트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우리 MMORPG 같은 거 하면 버프 걸죠, 버프. 캐릭터 버프 걸고 나면 시간 되면 이 버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관리할 때 타이머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보면. 타이머 같은 거,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 타이머와 관련된 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어떤 이벤트가 시간 되면 벌어진다든가, 특정 시간이 되면 뭔가 발생이 한다든가. 그런 데도 많이 쓰죠, 보면. 그리고 게임 서버에서 멀티 3D를 사용하는 구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대략 크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트워크 IO는 대부분 당연히 멀티 3D를 쓰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IO, 네트워크 IO 쪽에서 어떤 이제 접속이 된 이후에 요청이 오겠죠. 클라이언트 보내 요청. 이 요청을
복수의 스레드에서 바로 처리할 것인지. 네. 복수의 스레드 처리하면 당연히 처리를 동시에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복수의 스레드도 처리하니까. 다만 단점은 공유 객체라는 게 생길 수가 생겨서 그게 락을 잘 그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갖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부분도 네트워크 쪽은 멀티 스레드성은 동일하고 위에 건 아래나 근데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별로 스레드를 분류해가지고 패킷 처리 즉 이 부분이죠. 여기는 보면 스레드를 이렇게 1, 2, 3, 3개 쓰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만 쓰고 있어요.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는 하나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DB를 사용하는 스레드는 또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또 DB는 여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처리는 또 다른 스레드 만들어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별로 스레드 분리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방식 1보다 방식 2를 좀 선호합니다. 방식 2가 1에 비해서 만들기도 편하고 위험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분리되기 때문에 스레드도 나름대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방식 2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식 1에 대한 어사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패킷 Q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 25품 특혜 뭔가 패킷이 왔다 하면 그걸 Q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게 패킷 처리 스레드거든요. 패킷 처리에서는 Q에서 패킷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위에 보면 이게 각각 4개 네트워크 스레드는 4개 패킷 처리 스레드 8개 총 12개의 이제 워크 스레드가 돌아가는 구조.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방식이고요. 2번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별로 스레드가 분리되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레드 관련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전담 스레드 그래서 네트워크만 처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패킷이 오면 그걸 네트워크 패킷 큐에 넣고요. 패킷 큐에 넣는 건 아까 앞에 거 동일하죠. 다만 근데 이 차이는 이 패킷 큐에서 요청을 패킷을 꺼내서 처리한 거는 이 스레드인데 이건 스레드 하나예요. 한 개로 순서 보자.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만 패킷 처리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패킷이 DB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 다시 패킷 to DB, DBQ라는 큐에 또 다시 요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DB3에서 처리하고 그래서 DB3에서 처리를 하면 근데 그 결계하는 이 패킷 처리, 로직을 처리하는 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결과를 다시 여기 넣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패킷 처리 스레드에 보면 패킷 큐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패킷을 받지만 이렇게 DB 처리한 결과도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방식. 예.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이 안전하고 좀 빠르게 안전성 있게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고요. 첫 번째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제 이러면 공유 객체가 서로 생기기 때문에 공유 객체에 대해서 락을 잘 그려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패킷쇼 순서가 예, 좀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겠죠. 이 스레드라는 게 뭐 어느 스레드가 더 빨리 치는지 더 늦게 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또 어떤 어 서버가 받은 패킷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또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1번 방식으로 하실 때는 2번 방식은 패킷 처리 스레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순서대로 처리되겠죠 이거는 그런 부분에 좀 덜하고요. 그두분 이제 챕터 6의 두 번째 스레드 API 10불불 적 API 예, 보면 10불 11벌에서 보면 스레드 관련 API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C++ 책을 아마 공부하셨다면 이 부분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요. 어싱크 퓨처. 근데 사실 저는 게임 서버 만들 때는 어싱크와 퓨처라는 이 기능을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 요거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스레드로 이제 TCP 서버를 만들 사실 우리 앞에 5장에도 보면 예제 코드 보면 멀티스레드 동작하는 서버였거든요 보면 엑스터 스레드가 하나 있고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그 연결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런 스레드가 있었죠. 6장에 있는 이 멀티 스레드 TCP 서버는 요거는 아까 5장에 있던 거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얘는 스레드 풀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각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스레드 풀로 정해진 스레드만 이 처리를 처리하게 예, 그렇게 다 있다는 게 오장하고 예, 조금 다른 거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코드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코드도 사실 조금 문제랄까? 예, 문제랄까 할수 있는 부분 사실 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엑셉터 스레고요. 엑셉터 스레드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계속 처리하면서 엑셉터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뭔가 새로 요청이 연결이 발생하면 그 이제 소켓을 만들어서 쭉쭉 해가지고 스레드 풀 큐에 이 함수를 넘겨주거든요. 이 람다를 사용해서 예, 핸들 클라이언트 이 함수를 넘겨줍니다. 보면. 예. 그러면 스레드 풀에서는 여러 스레드 중 하나가 이 큐에서 이 요청을 빼와서 이 부분을 잘하겠죠, 분명. 그래서 여기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스레드풀에 스레드 8개를 만들어 놨으면, 이 방식에서는 한 번에 8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 8개 중에 하나라도 접속이 끊어지면 그 다음 게 처리되는데, 8개가 만약에 다 모두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연결된 그거 대기 상태 큐에 대기 상태가 들어가죠.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사실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리시버 이 클라이언트 소켓을 논블락 소켓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리시버를 해가지고 리시버 할 게 없으면 그냥 이 하이문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다시 큐에 넣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이 워커 스레드 소수의 스레드로 많은 연결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에서는 여기에서 이 방식은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그 특정 클라이언트 세션 연결이 계속 스레드를 독점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 부분을 좀 계산한 부분은 제 뒤에 있던 또 요런 하나 예제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것들 좀 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고 스레드 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코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 코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했던 설명 요게 이거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스레드 프로그램에 또 중요한 게 동기화죠. 동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동기화를 잘못하면 서버의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또 동기화를 너무 잘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성능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multi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동기화를 정말 잘 사용하고 그리고 서버 구조를 짤 때 어떻게 하면 동기화 API를 쓰지 않으면서 동기화가 잘 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기화에 관련된 건데 채팅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까 앞에 보면 이게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식의 1번 방식 1번 방식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게 요청이 와가지고 뭐 특정 1번 방에 관련된 뭐 작업 처리할 때 어, 클라이언트 1과 2가 동시에 게임방 1번에 관련 요청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동시에 처리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락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가 있는데 두 명 다 동시에 게임방 1번 방에 대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주중에 가장 요청이 빨리 온 사람에다가 락 근한을 줘가지고 락을 걸어서 A 그 사람 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두 번째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이 게임방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경우 저희 이제 락을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 설명하면 좀 더 그림 보시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0부분 11에서는 이제 무텍스. 이거 10부분 11의 무텍스는 윈도우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 크리티컬 섹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리티컬 섹션 뭐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텍스라는 게 어떤 거고 락을 어떻게 그런지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락은 또 좀 편의점 바로 뭐 유니크 락가드, 유니크 락, 세드 락 이런 게 있거든요. 이는 리드라이트 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보시고 밑에 또 코드가 있으니까 에이저 코드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은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 좀 데드락이 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멀티 스레드 그러니까 이런 스레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데드락이 생길 확률도 또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데드락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이 코드 밑에 이 그림과 이 코드를 잘 보시면 데드락이 어떤 경우고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보면
이 코드에서 보면 이 함수 중에 보면 트랜스퍼 unsafe라는 게 이게 일부러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함수로 되어 있고요. 또 트랜스퍼 세이퍼, 트랜스퍼 세이퍼, 스코피드 이 두 개는 이제 락을 잘 걸어가지고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로 세 개의 함수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서 또 코드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변수. 그러니까 특히 Q 같은 거에서 상승자 소비자 스레드 할 때 이 조건 변수를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상승자 스레드는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작업에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Q에 넣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 스레드는 그 Q에 있는 요청을 두고 서 처리하는 쪽인데, 만약에 상승자 스레드에서도 요청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요청이 없어서 Q에 아무 요청을 안 넣은 상태에서 소비자는 계속 이 큐에 있는 걸 가져오려고 시도하면 좀 낭비죠, 보면. 그 요청, 큐에 요청이 없는데 소비자 스레드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조건 배석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소비자 스레드가, 이게 큐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무 요청이 없을 때, 지가 이제 대기 상태에 들어가고, 그 상승자 스레드는 뭔가 요청이 할 때, 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그 대기를 깨우고, 요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스레드는 자고 있다가 조건 변수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 큐에 어떤 요청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또 큐에서 들고 오면 되겠죠. 조건 변수는 상승자 소비자 패턴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조건 변수 API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코드를 또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 코드 그렇게 길게 아니니까 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토믹 같은 것도 또 많이 쓰이죠. 특히 아토믹 같은 것도 특정 변수의 값이 뭐 바뀌었을 때, 그럴 때는 락보다는 아토믹이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성능적으로 아토믹이 락을 직접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아토믹 같은 거를 쓸 수 있으면 쓰는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실습으로 뭐 스레드 상승과 종료 인수 전달해서 아까 앞에 좀 설명이 있었죠, 보면. 예, 그 부분은 좀 더 코드로 또 설명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레드 실행자와 종료 기다리기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 멀티 스레드 TCP 서비스 있죠.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했죠. 그 앞에 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스레드 풀에 특정 개수의 스레드가 있는데, 이 스레드가 특정 연결된 세션에 요청을 처리할 때 보면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그 세션에 스레드를 독점해버려가지고, 만약에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8개인데 이제 동시 접속된 클라이언트 수가 16개라면 8개만 처리되고 6개는 계속 8개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앞에 8개 중에 하나라도 접속이 끊어져야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8개밖에 안 되죠. 아까 앞에 있는 멀티스레드 TCP-S는. 근데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해결해서 소수의 스레드로 동시 접속된 많은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코드를 잘 보시면, 봅시다. 앞에 그림을 좀 보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서버 쪽인데, 예, 서버에서 스타고, 예, 여기서 보면 세션 스타트를 하고 있죠, 보면. 예, 어, 잠깐만요. 위에 있는데, 이 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스레드 풀을 처리한 태스크 큐에 어떤 세션이 어떤 리드 데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질 때가 계속 대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자기를 리드할 수 있게 큐에 다시 자기 걸 넣어버리기 때문에, 뱅글뱅글 특정 세션에 특정 스레드를 독점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큐를 처리하는 쪽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큐에서 락을, 일단 큐가 공유 객체니까 락을 걸어야 되겠죠. 컨디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끌어놔서 큐를 와서 처리하고 있고요, 보면. 예. 저 클라이언트 세션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스타트 되면 이제 리드 데이터를 하거든요. 리드 데이터가 TCP 속에 리시브를 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앞에 거하고 좀 이거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보면 아까 앞에는 보면 리시브 할 때 보면 화일문 걸어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화일문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그거 감소가 특정 스레를 독점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멀티 스레드 TCP 코드는 그렇게 화일문이 여기 없습니다. 근데 리시브를 하고 뭐 그냥 가버리면 그럼 연결이 다음엔 다시는 이 세션에 대해서 리시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시 큐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어서 계속 다시 또 자기 거를 리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코드도 사실 좀 그렇게 문제는 있는 코드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그냥 요것도 그냥 어떤 네트워크 처리 부분을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레드를 어떻게 활용한다.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사실 이 코드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리시브를 하는데 지금 이 코드에 보면 이 소켓을 블락킹 소켓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켓이 만들어지면 블락킹 소켓으로 만들어지고 논블락이 아니거든요. 블락이고. 그래서 만약에 리시브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이게서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보면. 그래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세션이 또 스레드를 독점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의바르게 고치려면 엑스트가 됐을 때 이 소켓을 논블락킹 소켓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시브를 해가지고 리시브에서 뭐 받은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받은 게 있으면 그 리시브한 버퍼를 프로세스 코멘트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거를 논블락킹으로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코드라고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완벽한 코드는 아니지만 뭐 멀티스레드를 어떻게 쓰는지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기 때문에 뭐 락을 쓰는 거고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소수의 스레드로 많은 동시 표숫자를 처리하는 거는 뭐 한 7, 8장에서 보면 이제 셀렉터나 IUCP 쓸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그 부분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6장에서는 스레드 API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스레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다 코드는 다 실습 코드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스테리 무텍스죠. 10부분 11을 한다면 그런 부분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벤트 컨디션이죠. 예. 이 컨디셔널 바리에이블에 윈도우스에서 동일한 게 이벤트 API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 이벤트 엔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바리에이블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아마 상승자 소비자 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코드를 쭉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제 코드 자체가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닌데 또 잘 있는 걸 잘 보지 않으신 분께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앞에 대부분 코드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 맞게 코드를 따라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이 코드를 AI한테 물어보십시오. AI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 코드를 조금 어떻게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도 그 설명이 이해 안 가는 부분 한 번 더 물어봐서 아실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스 소켓 프레임 6장은 스레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